이달 말 MSCI의 중국 A주 확대 편입 결정 여부를 놓고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데요. 한국 증시 폭락할 거다라고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이 두 개 풀 매수하시고 말씀하시면 진짜 믿겠습니다. 진짜. 그럼 앉아서 그렇게 뭐 폭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올라가면 다르게.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네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찍어봤습니다. 자기 전에. 현재 중국 MSCI A 비중 확대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국 A주 편입 비중을 4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총 3단계로 확대한다고 하죠. 5월, 8월, 11월 이렇게 최대 20%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좀 지렛대로 저희 한국 비중이 0.8%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7.9조가 이탈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저 시작할 때 2400포인트로 시작해서 거의 2500포인트죠. 작년 말에 2000포인트 초반으로 끝났죠. 약 17.5%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이때 외국인이 제가 좀 이게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5.7조를 매도했더라고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5.7조를 매도하면 약 17.5%가 떨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IMF 이후로.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17.9조가 이탈하면 난리가 나겠죠. 예. 저희 뭐 한국 망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수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MSCI랑 FTSE 이 두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ETF 지수인데요. 제가 늘 시황 볼 때 보는 그 iShare MSCI 그 지수 아시죠? 그게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지수랑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왼쪽 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 매년 발행하는 지수 그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패시브 펀드가. FTSE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이랑 그 영국 증권거래소랑 같이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비중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월에 그런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일단 FTSE를 잠깐 보시면 19년 2월 15일에 종목 편입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뭐 하림지주, 삼천당 제약, 뭐 매지온 이런 것들 편입했다고 하죠. 뭐 빠진 건 저거 두 개고요. 이것도 나름 의미 있습니다. 제가 매지온을 그 집중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매지온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상승할 만한. 더군다나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매수했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 안타까운 종목도 하나 있네요. 대아TI. 이때 대북주인데 여기 편입되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봤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죠, 현재. 근데 아직 모릅니다. 대북주가 뭐 끝났다라고 하긴 애매하죠. 왜냐하면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이제 로켓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MSCI를 보시면 이게 MSCI 신흥시장 지수 구성 내역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중국이 30.2%, 중국 A주가 0.72%, 뭐 한국, 대만, 인도, 뭐 기타 이렇게 있죠. 이 명실상부하게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 신흥시장에서. 근데 신흥국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죠. 중국 선진국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신흥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FTSE는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이 MSCI 지수에서는 한국이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13.5%, 뭐 중국이 30.2%, 저 A주 저겁니다. 0.72%인 저게 이제 비중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4배 정도. A주가 뭐냐라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예. 중국인 및 자격을 얻은 외국인만 투자 가능, 뭐 비주는 뭐 외국인 투자자용 주식 뭐 이렇게 있습니다. A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A주의 편입을 올린다는 그냥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에서도. 여기서도 ETF 상품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 포텐셜도 있고 매년 6% 이상씩 성장하는 곳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수 EM이 이제 이머징 마켓입니다. 신흥시장. 지수 편입할 때 수급 영향을 이제 보면 뭐 저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상 7조 원 매도해야 되는데 5조 원 매도했고 이론상 11조 원을 매도해야 되는데 3조 원 순매수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론이랑 같이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황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다고 해도 한국에 만약에 뭐 호재가 발생한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건 사실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평가가 아니고요. 저는 저평가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게 지금이 적절한 평가인 거예요. 그게 저평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저평가라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지수가 근데 저평가라는 그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PBR도 0.7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이 상황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 오를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셔닝인데 이런 지수 편입 때문에 다 팔고 나간다? 글쎄요. 그렇게 이론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아무도 돈을 잃지 않겠죠. 이거는 이제 17년, 18년 동안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17년에 좀 주식이 채권보다 높았는데 지금 18년에는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채권이 더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겁니다. 18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편입 비중이 좀 변동되고 있었어요. 18년까지. 그 외국인의 유가 증권시장 그 포지셔닝 그 매동을 보면 작년 내내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내내. 거의 5.7조를 팔았으니까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제가 커플링 됐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있어요. 이 개수를 보면 0.75입니다. 이게 1에 가까워지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 3분기부터 시작해서 이 상관계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랑 이제 커플링이 되고 있고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로 근거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막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 같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어요. MSCI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쭉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이 주제를. 제가 좀 구독하다가 구독 해제한 분들도 좀 보이던데 예,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폭락한다라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A주 비중 확대로 이제 우리 증시가 폭락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킨덱스 이 중국 본토 레버리지랑 코덱스 인버스 이 두 가지 종목이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거랑 완전 풀리 커플링 돼 있거든요. 진짜 뭐 폭락한다 뭐 이렇게 말을 누가 못합니까? 진짜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MSCI 지수가 올라가면 이게 100%에서 제로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늘면 한국이 주니까 폭락한다. 한국 증시 폭락할 거다라고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이 두 개 풀 매수하시고 말씀하시면 진짜 믿겠습니다. 진짜. 그럼 앉아서 그렇게 뭐 폭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올라가면 뭐 다르게 얘기하겠죠. 저 뭐 폭락한다고 했었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보통 그런 분들이 양비론을 펼쳐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놓고 자 봐라 내가 맞지 않냐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있는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진짜 웬만하면 다 봤거든요. 저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다 봤는데 양비론을 펼치시거나 또는 본인이 매매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나만 믿으면 다 된다, 뭐 앱 깔아라, 카페로 와라, 내 말 듣고 투자하면 성공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구독 해지했어요.
아무튼 누가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유튜버 누구를 보면 되냐라고 하는데, 예, 뭐 제가 누구라고 언급할 수는 없죠.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걸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좀 얄미울 때 많습니다. 보면. 제가 해지한 분들 들어가 보니까 막 구독자 2만 넘고 막 이러던데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이 북미 정상회담은 좀 생각과는 다르게 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좋게 끝났어도 비슷하게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이 돈 많은 세력들은 그냥 트리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으니 이제 한국 증시는 계속 폭락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냥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이 가속도가 지속돼서 다음 주 초반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좀 다들 이상하겠죠. 팔다 보면 잠깐만 나 왜 팔고 있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출렁일 수 있겠으나 폭락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출렁이거나 조금 더 떨어지면 좀 비중을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만약에 폭락 시그널이 발생하면 매도하시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폭락할 거야 하고 이렇게 던져서 나중에 폭락했을 때 거봐 팔길 잘했지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막 나중에 좀 많이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팔아놨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올랐을 때 좀 볼 수 있는 손해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폭락할 거라는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몇 개 더 나오고 수급이 다 이탈한다 이러면 폭락 시그널이니까 그때 팔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번 게 있잖아요. 번 게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있으면 토해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이. 이게 순리가 그렇습니다. 계속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손해 안 보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머리에서 샀으면 또 어깨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말이 담는 의미가 그냥 아예 뭐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속단할 수 없고 이 지수나 주식의 가격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잡고 계속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발목에서 샀구나. 내가 지나고 보니까 어깨에서 팔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을 보시면 이제 뭐 3월 3일에서 5일까지 중국 양회가 진행되죠. 이게 막 중국 막 그 GDP 성장률 발표하고 경제 정책 발표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했죠. 6.0에서 6.5%로 이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중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나쁘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죠. 그 중국 그 차트를 보는 건 내일 시황 때 말씀드릴게요. 아마 올랐고 제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북미 회담처럼 막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지금 연기한 이유가 좀 어떻게든지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브렉시트 저게 진짜 좀 노딜로 하든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악재 나왔을 때 좀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브렉시트 저게 계속 애먹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아마케가 있습니다. 3월에 이제 저희 에너지 모으신 분들 이제 발산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북미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현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치 테마주가 활발해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좀 다음 주에는 꿈틀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있고 저도 하나 편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로드맵이라고 그걸 좀 보시면 19년에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 테마주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를 몇 개 샀죠. 수소도 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눌림이 멈추면 좀 사보려고 합니다.
눌림이 멈추는 게 아니지. 이제 눌림이 끝나면 사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오른 종목들 팔고 좀 이런 종목들로 좀 옮기려고 하거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을 안 썼는데 전기차 테마주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써놨거든요. 전기차 테마주가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그런 거 한번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주말이 다 끝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3일이나 됐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네요. 끝나고 나니까. 다음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낼지 좀 막막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나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개미 투자자분들,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좀 일을 하더라도 좀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잘 공부해서 좀 좋은 종목을 선취매해서 수익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는 계속 수익 봤다라고 제가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